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일본 증시가 연 이틀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줬습니다. 당연히 다우지수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죠. 다우지수 역사상 처음으로 5만 포인트를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팍스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을 제외하고 나면요,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폭락장 온다라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확한 시황을 보시고 시장의 강력한 랠리 속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로 4계좌 수익 내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솔루션, 하나시스템, 현대오토에버 시가총액 10조, 20조짜리 종목에서 상한가와 더블 수익을 잡아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50분 동안요,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상한가 잡고 어떻게 하면 더블 종목을 잡아낼지 쉽고 편안하게 교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API라는 이 종목을 바탕으로 해서 1월 9일 날 포착된 이후에 38%의 수익을 내고 눌림목이 적용돼서 고점 대비 15% 이상, 근데 순간적인 꼬리를 달고 내려온 그런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을 다시금 사상 최대치 신고가의 흐름을 기대하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사상 최대치 고점 돌파 연이틀, 그것도 장대 양봉으로요. 왜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정책적인 흐름이 긍정적으로 연출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되고 나서의 슈팅이죠. 지금 정부의 역할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역할이 30%라면 나머지 부분은 자연스러운 흐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이틀 연속 슈팅, 글로벌 시장, 선지 시장에서 가장 먼저 사상 최대치 고점을 추가적으로 이틀 연속 돌파를 했다? 그게 현 정부, 일본의 현 정부의 역할인가요? 그 부분은 30%.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의 흐름이 나머지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결론은요, 글로벌 증시가 모두 똑같이 초강세의 흐름, 그거는 기업 실적의 강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기 지표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만 원부터 포착이 돼서 30만 원을 넘긴 500%가 넘게 올라온, 물론 그 이전으로도 따질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 검색기에서 가장 강렬하게 포착된 게 5만 원. 그리고
77,600원이 언제예요? 5월 8일 어버이날 상한가에 선물을 주면서의 흐름. 그리고 나서 22만 4천 원 찍고 꺾일 때 그게 작년 8월 6일입니다.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기준은 21만 8천 원. 그러니까 22만 원대 차익 실현하고 21만 8천 원. 이런 흐름이에요.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간 거죠, 다시. 이걸 우리는 흔히 기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가격 조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다면 따라 올라가다가 주가를 따라 올라가다가 가파르죠. 이격도가 발생되죠. 이 부분의 간극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가격이 내려와서 해소가 될 거냐 아니면 시간이 걸리면서 지루하지만 주가는 제한적인 상태에서 해소될 거냐. APR은 실적이 뒷받침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저평가가 아니에요. 실적이 개선되고 확장되고 성장성이 돋보여서 그게 확인돼서 간 거지 저평가는 아니에요. 어찌됐든 매도 신호가 여기서 나온다면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차 슈팅을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을 뭔가를 만지면 다시 나올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수익률 범위를 지금 놓고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마시멘트의 상한가 그리고 대우건설의 슈팅, 유진로봇의 어마어마한 슈팅, 휴린로봇에 이어서의 슈팅이 되잖아요.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APR 같이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종목의 수익을 잡고 당일 수익 상위를 저걸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준이에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가 차익 실현 신호가 나오면 차익 실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리면 강한 종목이니까 어때요? 계속 흘러내리지 않죠. 계속 흘러내린다는 건 그건 강한 게 아니지. 흘러내리지 않고 돌리니까 돌릴 때 기준에 이런 흐름 속에서 재편입의 기준. 그래서 차익 실현보다 밑에서도 사는 경우도 있지만 월등히 위에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신호가 나오는 대로만 대처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5월 8일 날 시가총액 2조짜리의 상한가 수익 이런 수익도 가져가시고 주식수 몇 조예요? 3,740만 주입니다.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주식수도 모르면서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주식수를 알아야 종목 주식수 곱하기 현재가 30만 원이라고 치면 30만 원이 지금 눌려있지만 30만 원이 치면 얼마예요? 대략 10조 넘기죠. 10조짜리 종목이 순이익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4천억이다. 그럼 얼마예요? PER이 25배 되겠지. 지금 현재 기준에 주가가 더 낮게 형성돼 있으니까 21배. 저평가예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산해 볼 수 있어야 돼. 이 지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결론은 이런 종목은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실적 추정치라는 건 컨센서스입니다. 수많은 증권사에서 내놓는 실적 전망치에 대한 평균. 그 평균치를 18% 이상, 20% 가까이. 만약 이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에서 실적 전망치의 20% 가까이 더 크게 상향돼서 나왔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어닝 쇼프라이즈. 그건 뭐 주가가 그냥 어마어마한 폭등으로 연동이 됩니다. 근데 APR은 시가총액이 10조짜리잖아요. 10조 이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컨센서스 대비 최소 20에서 30 이 정도의 개선폭이 나와야 변동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전망치 대비 긍정적인데 주가는 미끄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사상 최대 고점 찍고 밀리고 그러니까 꼬리가 달린 흐름. 꼬리가 달린 양봉, 꼬리가 달린 음봉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뭘로 해석해요? 수급의 변화로 해석을 합니다. 펀더멘탈적으로는 불편한데 심리적인 면을 놓고 본다면 이 심리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호재, 악재를 얘기해요. 모멘텀,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 주가를 밀고 내려갈 악재 요인의 이슈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실적이죠. APR은 무조건 실적이에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성장성이 계속 분기별로 확장되어져서
시각적으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확인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걸 명분으로 수급이 들어온다. 이 수급이라는 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 중에서 또 나눠요. 1.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든 외끌이든 순매수. 만약에 순매수가 없더라도 올라가는 거 있죠. 현대차. 개인들이 물량을 떠안는 것 같은데도 주가가 더블 폭등이 나왔어요. 보름 만에 1월 달에. 그거는 거래대금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거래대금이 터져 있다. 예를 들어서 바닥 물량에 대한 이 바닥 물량을 여기서 차익 실현하는 쪽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신규적으로 매수하는 쪽이 있을 거고요. 근데 신규 매수가 윗방향으로 세게 들어오는 거고 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저평가 상태에서 해소 국면으로 접어드니까 누군가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니까. 그럼 매도하는 쪽은요. 바보 아닌 이상 그걸 집어던지는 매도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그 수급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최근 들어서 정부의 또 집권 여당의 코멘트들이 시장의 활성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루에 1조씩 돈이 들어와요. 그 1조씩 들어오는 돈은 간접 투자 자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ETF 상품이라든가. 글로 들어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주식을 편입하는 어떤 섹터에 들어왔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섹터의 대장주들을 편입하는 그 수급. 그럼 매도하는 외국인, 매도하는 기관은요. 바보들이야? 아니죠. 차익 실현의 기준이죠. 굳이 밑으로 안 던지는. 근데 중요한 거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특히 국내 기관 투자자의 경우 간접 투자 상품을 운영하는 거지 자체 자금 운영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위탁 자금을 운영하는데 위탁 자금이 시장이 폭락을 해서 연달아 폭락을 해서 뱅크런처럼 펀드런이 나왔을 때 환매가 막 나왔을 때 그러면 팔았던 자금을 그대로 환매를 해줘야 되죠. 근데 지금은요. 돈이 오히려 거꾸로 들어오는 장이죠.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요. 다시 편입을 해야 됩니다. 가격은 상관없어. 그걸 뭐 지금 탁 차익 실현하고 바로 산다 이건 아니지만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의 기준. 그러니까 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의 수급이 뭐예요? 하나는 순매수의 기준, 또 하나는요. 거래대금이 터져야 된다. 그 거래대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5MA, 20MA 거래량을 넘기는 자기 자체 거래량, 평균 거래량을 넘기는 수준을 거래대금 터졌다고 그러죠. 채널 돌리면 뭐라 그래요? 전일 대비 20배 터지면 거래대금이 터진 거예요. 정신 나갈 확 그냥 막 그냥. 평상시에 거래대금도 없는 뭐 거래대금 2, 3억짜리가 그러면 20배 터져. 40억이면은 거기에 거래대금 터졌다고 그걸 들어가야 돼? 자기 거래대금에 5MA, 20MA 주봉상으로도 월봉상으로도 그 거래대금을 넘기고의 흐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제가 얘기하는 거래대금의 기준은요. 변동성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거래대금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오려면 얼마? 5천억은 터져야 돼. 안전빵으로 들어오려면. 그것조차도 모르고 무슨 APR이요. 그거는 포털 사이트 뒤지면 다 나와. 증권사 보고서든 뭐든. 어? 결론적으로 12월 16일에 정확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0월 폭등 이후 11월, 12월 이렇게 한 달 보름 동안 쉰 다음에 12월 보름 16일, 17일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폭등 나올 때 당연히 시장 지수가 견인될 때 그럴 때 APR도 빠지지 않고 왜 실적 주니까 저평가는 아니더라도 어마어마한 실적 개선이 나오니까 실적 호조죠. 개선이 아니라 호조.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금액 기준 1위라는 거예요. 1위. 근데 변동률이 사실상 크지 않아요. 또 1월 20일에 마찬가지로 7위에 놓여졌는데 시가총액 7위는 아니잖아. 변동률이 크진 않아요. 또 1월 21일에도 3인데 변동률은 3%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게 가볍잖아요. 그죠? 또 1월 22일에도 이때 한번 반짝 변동률이 확장된 거예요. 11.70으로 끝났으니까. 그리고요. 1월 22일 이후에 누적적인 흐름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5위. 지난해 11월 14일부터 해서 12, 1, 2
3개월 동안에 우리나라의 최상위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최상위 5위입니다. 근데 11월 이후에 매수 평균 단가 대비 프리미엄이 없어요. 매수한 수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손바뀝니다. 특정 창고 JP모건 모건 스탠리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일정 범위의 차익 실현이 나왔고 그것을 골드만삭스 그리고 2월 10일에는 맥쿼리 등에서 잡아가 주면서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다시 매수로 전환이 돼주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품 차익 실현 확정 환매가 없어 현금 있는 거 다른 데 못 가지. 왜? 같은 섹터에서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서 재편입. 포인트? 체크 포인트? 맨날 똑같아요. 계속 성장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더 성장하고 있다. 중국도 열렸다. 이야 일본의 중의원들 강경파가 득세를 했으니 이제는 중국과 일본이 또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럼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 대박 나겠네. 아무래 퍼시픽 폭등 나오네. 쌍끌이 순매수 막 들어와. 그런 명분은요. 주가가 움직여 주니까 나오는 명분이야. 그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명분이 있어야만 외국계든 국내 기관이든 명분을 가지고 편입의 수준을 잡으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진 거예요. 실적으로. 5월 8일 77,600원에서부터 상한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27만 원까지 계속 5월 8일입니다. 77,600원입니다. 띵동 소리 설정해 놓으면 소리 나와요. 띵동 그리고 글씨 가려졌지만 진입 화살표 이렇다 할 매도신호 없이 진입 후 19.34% 27.96% 수익이에요. 상한가까지 가고 중간에 차익 실현 재편입 신호가 나와서 15%이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빨리 받으셔야지. 선착순 30명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 키시고 QR 갖다 대세요. 띵동 22만 9천 원입니다. 띵동 5만 원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종목 검색기. 5만 원대면은 3,740만 주라 그랬잖아요. 시가총액이 2조 할 때 2조. 지금은요 10조입니다. 다른 거 주지 말고 그러니까 갖고 있어야 당장 수요일에 띵동 그리고 나서 이날 당장 상한가 이날 상한가 아니다. 5월 8일 날 77,600원 뜨고 상한가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 키시란 말이에요. 윤정두가 누군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야. 프로필 하면 쫙 나올 거예요. 주식만 40년 방송 28년 우리나라에서 케이블경제TV 방송 가장 오래 한 사람이 윤정두죠. 그렇게 오래 방송하면서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한번 해봐라. 증권사에서 진행하는 실제 계좌 가지고 하는 실전 투자대회 남들 한 번도 우승하기 힘들다는 걸 7번 우승하면서 파생상품 우승까지 다 해가면서 한 군데 증권사가 아니라 7군데 증권사와 선물거래소에서 7개의 타이틀을 잡고 방송국과 증권사에서 한 수익률 대회도 1위 타이틀을 잡고 그거는 포함도 안 시켰어. 실제 계좌 1억 계좌 리그에 10주 동안 7,681% 우리나라 그게 최고의 기록입니다. 뭐 너튜브 보시면 나 실전대 1등 했는데 시가총액 뭐 소형 잡주 아니야. 1억 이상 계좌로 7,681% 76배 10주 만에 2달 보름 만에.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가만히 두겠어요? 모든 증권사의 임직원분들 교육 좀 해달라고. 일반인 대상이 아니야. 증권사 임직원 교육. 우리나라에 3명 있는 파생교육까지. 그 3명 중에 윤정두. KLX에 초청 강의에, 대학 가서 강의에, 협회 강의에. 날고 기고 한다는 사람들 방송만 물어보세요. 실전 투자대회 상장이 있냐고. 없어. 검증도 안 됐다는 거야. 결론은 그런 윤정두에게 증권사가 이제는 종목 검색기까지 만들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정두의 교육교재 10권 압축해서 드렸더니 이렇게 증권사 본사에서 금융공학 박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이걸 다운 어디서 받아요? 증권사 본사에서 받지.
우리나라에 2, 3천 개 있는 종목 검색기 다 사설? 불법도 있잖아요. 큰일 나지. 증권사 본사에서 받는 종목 검색기. 근데 그런 종목 검색기에서 종목이 APR?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당시에 3월 말에 공매도 재개된다고 방산조선 다 팔라고 그랬죠. 근데 검색기 터져 나와. 이 가격에서 200%더 올라와. 그게 검색기예요. 이 가격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매수 그러면 다 오른 거 주지 말고 새로운 거 달라고. APR 매수 그러면 얘가 따블 하는데 검색기에서 나오면 기술적으로 30여 가지의 패턴에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 키시고 QR 갖다 대셔야만 이렇게 5월 9일입니다. 10만 원, 5만 원에서 10만 원. 중간에 뭐 있었어요? 77,600원 포착 상한가까지 있었죠. 그게 5월 8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6만 원, 그리고 21만 원, 그리고 26만 원, 그리고 이 흐름이 30만 원을 넘기는 거예요. 검색해서 띵동 소리 나온 이후에 탈퇴 신호까지 8월 6일 날 22만 4천 원 찍고 띵동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21만 원대의 재편입. 8월 이후에 12월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요. 50만 원 목표 자사주 이익 소각뿐만 아니라 성장성이 굉장히 눈에 띈다. 이런 내용들은 말 그대로 포털 사이트 뒤집으면 나온다 그랬죠. 우리 회사 아나운서분들이 작성해 놓은 거예요. 본인들 원고 쓰려고. 근데 여러분들은 실제 매매하면서 이런 능동적인 거 못 보셔? 채널 돌려가지고 이게요. 뷰티가요. 끝내주고요. 회사 IR 자료만 봐도 뭔가 있어 보여. 근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평가냐 해석하고 기술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 22만 원입니다. 25만 원입니다. 검색기 딱딱 튀어나오잖아.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검색기에서. 그죠? 근데 이 수익 범위의 기술적인 분석을 이제는 검색해서 편하게 하십시오. 띵동 매수 이후에 탈퇴 신호까지 나오고 재편 신호 나오면 또 띵동 매수. 그 매수 탈퇴가 최고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실적 나오고 나서. 왜요? 얘기했잖아. 차익 실현과 재편입의 기준이 있다고. 또 차익 실현과 신규 편입의 기준이 있다고. 그 힘겨루게 공부하기에 누적적인 수급까지도 긍정적이야. 거래까지 수반하면서의 흐름이 연출이 돼요. 얼마나 못 떨어집니까? 결론은요. APR입니다. 왜 변동성이 확산됐느냐. 2월 5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이 실적 발표와 함께 슈팅 사상 최대치 고점 30만 6천 원 찍어요. 근데 JP모건이 막 차익 실현해. 그러면 이게 끝난 종목이 되나? 아니죠. 누적적인 수급, 그것을 받아간 쪽이 어느 쪽이냐? 거기에 다시금 모건스탠리가 매수의 기준이 잡히고. 이거 회사 IR 자료예요. 회사 IR 자료. 실적, 성장성, 앞으로의 계획, 모든 것이 나와 있는. 이걸 방송에 갖고 나서 이게요. 끝내주고요. 이거 여러분들도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걸 바탕으로 주가가 강세를 띄워줄 거냐의 기준. 그것을 해석해야지. 그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신고가를 재차내지 못했어요. 다만 28만 6천 원. 여기서 10% 변동만 나와도 사상 최대치 또 신고가야. 그런 흐름이 연출되기 위해서는 수급이 유입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2월 10일에는 외국계 위주로 들어와 줬는데 프로그램 통해서요. 거래대금만 빵빵하게 이쪽으로 넘어와 준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어요. 이쪽은 실적이 지속적인 개선폭이 있으면서 수급이 들어오니까 되는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는 9만 원대여서 넘지를 못하죠. 두산에너빌리티 9만 6천 원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었던 당시 시장 지수는 4천이었어요. 지금 5,300이죠. 못 가고 있잖아. 왜? 수급이 안 들어와요, 더 이상. 응? 수급이 들어와야 올라가지. 누군가 사야 올라가지. 수요와 공급의 논리란 말이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50만 원대까지 갔다가 110만 원대로 또 곤두박질 쳤죠. 얘기했잖아. 못 간다고.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다시 쉬어갔다가 슈팅을 줬지만 펀더멘탈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딱 한 가지 기술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든 외끌이든 순매수 혹은 거래대금의 최상위의 흐름.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왔던 종목군들의 거래대금 터지려면 여기서 맴돌고 있었는데 5위 안에. 근데 못 올라와 있잖아. 잠깐 한 번씩 반짝할 뿐이지. 결론은요. APR입니다. 누적 수급이 들어와. APR입니다. 본인의 자신의 OMA, 20매매의 거래량을 넘겨. APR입니다. 거래대금이 20위 안에 또 10위 안에 들어오면서의 슈팅 범위가 형성이 돼요. 매집에 대한 규모예요. 매집에 대한. 1년치의 매집의 규모를 놓고 봤더니 14%, 50% 이상 100% 더블이 나야 되거든요. 533만 주면 3,740만 주로 나눠줬을 때 얼마 매집된 거예요? 14%. 이런 식으로 분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회사 IR 자료 훔쳐다가 본인이 뭐 그래픽에 갖고 나온 것처럼 거짓말해 가면서 머릿속엔 든 것도 없는데 그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실적은 저평가가 아니다.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매매 기준은 기술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4대 천왕 캔들 상승 장악형이 나올 정도로 거래가 수반되고 이 음봉을 감싸 안을 정도로 오늘따라 왜 이러죠 계속? 아까 내가 받을 건데 그랬네? 그래서 이 정도의 흐름이 나와줘야만 오늘 보시면은 어때요? 3위에 유진 로봇 있죠? 유진 로봇이 1월 14일 이후에 우리에게 안겨준 수익이 140% 수준이란 말이에요. 어느 거 눌러야 돼요? 이겁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배워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당일 수익률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음봉이 떨어져서 힘들잖아요. 그 다음날 또 이 음봉 종가 대비해서 여기 캔들이 우스워요? 음봉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봐. 그냥 쳐다보니까 저게 왜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이 고점에서부터 미끄러져 내려와서 여기 뚝 떨어졌어. 고점에서부터. 이게 굉장히 많이 밀린 거예요. 30만 원 수준에서 얼마까지 내려온 거야?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장중에 19만 원. 10%가 밀린 거야. 시가총액 10조짜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 받을 만큼 받은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시초가가 살짝 강보합으로 나오더니 또 음봉으로 떨어져서 음봉으로 시퍼렇게 속이 타들어가 안 타들어가. 근데 그거를 그냥 으아 하고 잡아 끌어올린 거야. 그냥 막 와 하고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해서 이 음봉의 몸통을 다 감싸 안아. 꼬리까지 싹 다 감싸 안아 버리네. 다음날 추가적인 강세를 띠네. 이게 일주 월봉 다 똑같단 말이에요. 캔들 보면서 그냥 망청 떴습니다가 아니라 으아 얼마큼 세게 당기는지. 여러분들 종목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자 보세요. 양봉이 하나 있어. 다음날 양봉 떴다고 야 너 양봉 떴다 박수 쳐줄게. 뺨싸대기 맞지. 이걸 보면서 캔들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종목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어. 와 대박이다 했는데 그 다음날 개파락이 이렇게 났다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했다고. 빨간색 양봉의 시작 가격이 어딘지도 모르고 파란색 음봉의 시작 가격이 어딘지도 모르고 종가가 어딘지도 모르고 채널 돌리면 전문가랍시고 나와가지고 이 음봉 양봉도 모르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메이저랍시고 압수수색이나 당하는 그런 방송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장악 확인형이 뜨니까 옛날에는 교육받고 여기서 매수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요. 띵동 매수 얼마? 띠리리리리 5만 원. 아까 5만 원 찍힌 거 봤죠? 2월 달에. 그 다음에 띵동 매수 얼마? 7만 원. 띠리리리리 상승 장악 확인형이 떴네. 그러면서 상한가. 그리고 계속 양봉이 또 단 한 번도 매도 신호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 신호 한번 나오죠. 하락 장악형. 그리고 다시 상승 장악형. 매수 띠리리리리 22만 원부터 26만 원 매수. 캔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300년 된 콤마 문해회사가 만든 캔들 가장 오래된 기술적 분석입니다. 근데 이 단순한 캔순 너무 쉬워서 안 봐? 그래놓고 무슨 일목균형 볼린저 밴드 봐? 볼린저 밴드에 수식 15가지의 전략이 있는 거 그런 거 하나도 모르죠. 그냥 몇 가지 가지고 여기서 올라가면 매수하죠. 캔들부터 보라고 그냥. 4대 천원 캔들 수백 가지 패턴에서 4대 천원 캔들만 먼저 보시라고. 그리고 매집에 대한 규모 보시고. 작년
11월 14일부터 3개월입니다. 딱. 우리나라에서 쌍그리스 매수 5위예요. 작년 11월 14일부터 쌍그리스 매수 5위. 우리나라 전체 종목에서 214만 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두산에너빌리티 따지면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수 6억 4천만 주야. 6억 4천만 주 대비해서 0.3%뿐이 안 돼. 근데 얘는요 3,740만 주라 그랬잖아. 그럼 몇 퍼센트? 5%가 넘죠. 5%가 넘으면 최소 30에서 50% 올라와야 된다. 그게 수급에 돌리고 그들도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 25만 4천 원 평균 단가에 50% 해주면 얼마예요? 12만 5천 원, 12만 7천 원? 얼마예요? 합쳐주면 그게 4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40만 원인 거지 그냥 뭐 기분 좋다고 찌끄려놓고 뭐가 아예 아는 확 그냥 막 그냥 구름 때문에 막 잡아놓고 야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갔을 때 거래가 형성돼 있어야 신뢰도가 있지. 결론은 여기서 똑같잖아요. 상승 형태 확인형. 그리고 뻗어가지를 못하고 거래가 둔화돼 버리고 다시 상승 양악형. 얼마예요? 23만 원. 22만 원, 23만 원 아니요. 눌림목일 때 손절을 빠르게 단행할 수 있는 분들은 손절을 하셔도 되고 아니야 이건 과도하다. 수급의 범위에 확인이 필요하다. 한 템포 더 놓고 보셔도 되고 그것이 힘드시면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 켜시고 QR 갖다 대시면 매도 나오잖아. 그리고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로 QR 갖다 대시면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죠. 무료로. 들어오셔서 나 이런 교육해 주세요. 우와 진짜 상승장악 확인형 떴네. 교육해 주세요. 교육받고 나 올해 한 달 만에 이러한 120만 주 3%대 이런 매수가 들어온 흐름 속에서 27만 원 평균 단가인데 주가가 3% 이상 매수했는데 27만 원 평단에서 주가가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수익을 내가 잡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당장 수요일 날 나도 5월 8일 날 APL 상한가 가고 그 이후에 더블이 아닌 500% 폭등 수익까지 나오는 그런 시점에 잡아주세요. 12월, 1월, 2월 계속 편입의 기준 관점입니다. 수요일 날 나도 상한가 종목과 더블 종목 잡아주세요. 기본적인 조단위 종목 어디 채널 돌리면 히든 종목 드릴게 이 말장난하고 개쓰레기 잡주 주는 그런 거 말고 명확하게 결론은요. 이 수익 범위를 당장 수요일 날 가져가고 싶다. 상한가에 더블 500% 수익 내고 싶다.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 QR 갖다 대시고 와 이런 APR 수익 좀 나도 주세요. 능동적이셔야 됩니다. 저는 물 한 모금 마시고 올 거예요. 선착순 30명인데 인원 다 찼어요 지금. 30명 더 드립니다.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 켜시고 QR 갖다 대셔서 핸드폰부터 확인하신 이후에 종목 검색기 빠르게 받아가십시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2위 하이닉스, 시가총액 20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10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20조 넘는 종목에 또 상한가가 슈팅 나오는 종목에 이런 수익 범위를 가져가면서 유진로봇, 미래에셋증권, 제주반도체 이런 쪽을 보는 거예요. 하나솔루션 너무 올랐어요. 하나솔루션 많이 올랐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요? 대기 수급이 많아요. 만약에 쉬어간다 해도 역부입장으로 이렇게 내려오진 않습니다. 누가요? 하나솔루션이 주식수 1억 7,200만 주, 1억 7,400만 주짜리 하나솔루션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다 할지언정 그렇게 슈팅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냥 소형 잡초처럼 막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만큼의 명분이 있고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원시스템 같은 종목도 시가총액 어마어마하죠. 주식수가 10억 주를 넘겨요. 8% 포착, 25%까지의 폭발적인 시세. 사마 페인트입니다. 이번에는 상한가.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야 이렇게. 이런 종목 하나솔루션을 수익을 내야 사마 페인트 이런 종목 보고 유니 테스트 이런 종목 보는 거예요. 시가총액 조 단위 이상에서 수익을 내는 거지. 채널 돌려봐요. 유니 테스트 대박 나셨죠? 사마 시멘트 어마어마하죠.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주력주의 기준에 수익을 내시고 1조 이하짜리의 상한가에 행복해 하시기보다는 1조 이상짜리 이런 종목에서 그중에서도 12월 4일의 상한가, 1월 7일의 상한가, 추가 폭등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6조에서 14조까지 올라오는 현대 오토에버 이런 종목이 값진 거죠. 검색에 빠뜨리지 않고 체크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 시스템 1월 9일 상한가, 2월 3일 상한가, 시가총액 얼마? 20조를 훌쩍 넘겨요. 포스코 DX 시가총액 5조 8천억, 그 다음날 또 추가 15% 상한가 간 이후에 뉴로메카 상한가 3번, 삼표시멘트 상한가 5번, 휴림로봇 300% 폭등, 유진로봇 1월 14일 이후에 140% 폭등. 이런 수익 범위. 레이크 레티리얼즈 이틀 연속의 폭등. 극대형주에서 상한가 종목 잡아내고 그 이후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2월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삼표시멘트 이렇게 있지만 실질 매매는 누구하고 해요? 하나시멘트와 하나솔루션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잡아가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얼마예요? 2만 원에 포착된 이후에 2만 6천 원까지 슈팅이 그냥 다이렉트로 슝슝슝 나오죠. 왜요? 스페이스 X 관련해서 하나솔루션, 미래에셋증권 전부 더불어서 HD 현대기계입니다. 시가총액이 6조짜리가 그냥 뭐 포착되고 나서 16% 띵동 진입. 하나 시스템이 2월 3일 날, 1월 9일 날 상한가 같죠? 1월 9일 날 상한가. 그러고 나서 또 상한가. 이때 시가총액이 진입 후 수익률 15% 아니야 20%까지. 상한가 가면서 시가총액이 22조, 23조까지 올라가. 23조 그게 상한가를 간다고. 그 다음날 바로 하나솔루션이에요. 1억 9,700만 주. 하나솔루션 지금 이 가격 상한가 간 이 가격에 6조 2천억. 여기서 추가 폭등, 내리폭등. 시가총액 7조, 8조, 9조. 그 흐름을 다 여러분들 수익으로 가져가야 하나솔루션 추가 폭등에 스피어의 흐름을 보는 거고 사마 페인트의 흐름을 보는 거고 대우 건설의 흐름을 보는 거고. 얼마나 못 떨어져요? 상한가입니다. 14%에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상한가입니다. 11,000원 이하에 포착된 거야. 핸드폰 캡처가 늦어서 그렇지. 얼마나 못 떨어지냐고. 재진입 여기서부터 따져야 돼. 여기 원래. 진입 이후에 탈퇴 그리고 재진입이잖아. 이것도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쳐준 거 이거. 결론적으로 상한가에 사마페인트, 대우건설은 시가총액이 작아? 어마어마하게 크지? 이런 수익을 내려면 검색기 있어야 되잖아요. 어우 귀 아파. 막 상한가 보여주니까 또 난리가 났네.
자, 오늘 딱 100명까지만 드립니다. 지금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로 QR 갖다 대세요. 나도 수요일 날 대우건설 같은 종목에서 이런 가격에 6,000원대 포착을 해서 6,500원 이하의 포착 이후에 14% 수익 내고 탈퇴 신호까지 명확하게 매도 신호까지 주는 이런 종목 행복하게 나도 갖고 있고 싶어요. 한원 시스템 8% 포착돼서 25%까지 시가총액이 얼마냐고. 얘가 시가총액 10억 주니까 얼마예요? 4조 5조짜리 종목에서의 흐름, 그리고 마지막에 탈퇴. 이때가 시가총액이 얼마야? 4,700원일 때 4조 8천억이지 10억 주 넘는다 그랬잖아. 검색기에 한원 시스템입니다. 여기서부터 14% 15% 수익이 우습냐고. 근데 우리는요, 더 값진 부분이 매일매일 이렇게 진입 차익 실현까지 신호가 나오지만은 더 값진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야. 유진 로봇. 누적 수급의 힌트가 남아있잖아요. 누적 수급의 힌트. 19일 날 상한가까지 들어가고. 펀드멘탈적으로는 볼 게 없어요. 사실은. 로봇주가 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주력주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30% 50%를 채우지를 못하고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심리, 수급. 수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내용 몰라? HTS에도 나오고 포탈에 검색을 하면은 나와요. 유진 로봇이 어떤 회사인지. IR 자료도 휘황찬란하게 잘 나옵니다. 이걸 보고 야 끝내주겠다, 성장하겠다. 그게 아니지. 이걸 명분으로 수급이 들어오느냐, 메이저에 매집이 있느냐, 거래대금 터지느냐인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가지고 있어요. 1월 14일 그 이전에 뭐 12월 달 작년 뭐 작년에 몇백 프로는 다 필요 없고 1월부터 그냥 1월 14일입니다. 17,450원입니다. 17,450원부터 46,950원까지. 17,450원에서 46,950원까지. 1월 14일입니다. 띵동 매수 17,450원입니다. 띵동 매수. 진입 이후에 16%인데 여긴 12% 써있죠. 왜요? 탈퇴 재진입. 명확하잖아. 탈퇴 신호 재진입까지. 이날 상한가 간 거예요. 유진 로봇입니다. 또 16일 날 또 터져. 11%. 진입 띵동 진입 화살표까지 다 나와. 눈에 확 들어와. 9시 15분에 진입되고 9% 아니 11%. 그리고 나서는요. 19일에 띵동 19일 날 상한가 갔구나. 19일 날. 아까 14일인 줄 알았더니 19일 날. 막 20%대 폭등 나오다가 드디어 19일 날 상한가. 띵동 17,500원. 안 부러워요? 46,950원 갔는데 안 부럽냐고. 17,500원. 검색기만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능동적이지 못한 거예요? 띵동 유진 로봇입니다. 24,000원. 띵동 이날 포스코 DX 이날 상한가 갔잖아. 그죠? 띵동 유진 로봇. 띵동 29,000원. 지금 얼마? 46,950원 찍었다고. 띵동 4만 원. 아니 검색기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요. 그냥 따블날 종목 그냥 알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내일 아침 돼야 검색기 띵동하고 나오겠지. 윤정두가 아무리 삼성전자 30만 원, SK 하이닉스 200만 원으로 목표주가 상향했습니다. 라고 해봐야 그거 안 사잖아. 그걸 사야 따블이 나는 거고 얘네들을 단기적으로 공략한다고 치면 검색기에서 30가지 수식을 가지고 신호가 딱 포착돼서 띵땅 하고 나오면 그때 들여다보면 돼요. 거래대금이 9일 날도 터지죠. 10일 날도 터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다시 38,000원 그리고 10일 날에 또 터지면서 46,950원까지 올라갈 때 이 흐름 속에 검색기에서는 얼마에 터집니까? 거래대금 6위에 올라오고 띵동 45,000원 안에 그 이하에서 터지지.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매집이 돼 있어요 지금. 방송하면 하루 이틀 보여드려. 이때 여기서 차익 실현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나서 거래가 둔화된 흐름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이후에 재차 매수가 형성이 되는 구간은 이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매직 시그널 매수 신호 나오고 거래가 없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뉘어져 버려서 매도의 신호로 혁정이 되고 이렇게 훌륭한 기술적 분석이 어디 있어요? 휘황찬란하지 않아야 돼. 단순해야 돼. 기술적 분석은. 그래서 검색기에 모든 수식이 들어간 이후에 띵동 매수, 띵동 매도. 우리는 한 가지 더 들여다본다면 매집에 대한 국면. 2008년도 도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에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할 수 있는 도서 자료가 있어요? 없죠. 그걸 윤정두가 정형화 해놨잖아. 무슨 자격으로? 실전 투자대회 7번 우승한 자격으로. 어? 400만 주의 매집이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400만 주의 매집. 얼마? 27,500원 평균 단가예요. 우리는 400만 주다라고 하면요. 얘도 3,750만 주 뭐 이렇단 말이에요. 10%가 훌쩍 넘는 10.72%의 매집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55,000, 7만 원까지 되는 거예요. 더블이라 그랬잖아요. 매수 평균 단가의 더블. 27,500원의 더블 55,000원이잖아. 그러고 나서 추가 수급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7만 원을 목표 주가. 그냥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그냥 내놓는 게 아니라 부채도사야. 기분 좋으면 뭐 이렇게 내고 저렇게 내고 명확하게 2008년도 도서에 이렇게 설정을 해놨죠. 그러면 공부하고 수익 낼래요? 아니면 수익 내고 공부할래요? 수익 내고 공부하면 되지. 뭘 공부를 하고 수익을 내. 왜 시행착오를 거치려고 그래? 왜 소중한 자산을 마이너스까지 끌고 내려간 이후에 수익 내겠습니다. 그걸 왜 해? 검색기가 이렇게 알아서 띵동 매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실 거예요? 공부해서 스스로 독립해서 스프링 루트에 이런 식으로 공부하실 거냐고. 그러고 나서 수익 내고 난 다음에 검색기도 한번 써볼까 이러실 거야? 아니면 검색기 쓰고 검색기에서 나오는 하이닉스 12만 원대 잡아서 500% 수익 내고 즐거워서 해외여행 다니고 그리고 짜투리 자금으로 포트폴리오 이외에 변동성 종목 방산, 조선, 에너지까지 다 섭렵하고 그 다음에는요 로봇주, 그 다음은요 반도체 소부장까지 싹 다 싹거리해서 수익 내셔야지. 이 수익들 다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셔야지. 이런 수익을 다 올랐다 생각하지 마시고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보시고 그렇게 강력하게 매수안을 들였던 현대차 지금은 강력한 차익 실현이죠. 보름 만에 더블 수익 냈으면 됐지. 공매도 재개되면 방산조선이 무너진다? 어디 뚱딴지 같은 소리를 내. 윤정두 교육을 받아야지. 절대 공매도가 주가를 흔들어 놓는 경우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제발 좀 정신 똑띠 챙기고 마지막 기회에 검색기 무료로 받으셔서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 다른 분들과 함께 아주 눈누난 나 여기 써있잖아. 눈누난 나 감사합니다. 오픈 채팅방에 무료로 들어오셔서 이야 나도 이런 수익 잡아내주세요. 하나솔루션입니다. 이런 거 다 검색기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40년 된 증권카드 실전투자대회 7번 우승 증권사 본사 금융공학 박사들이 만든 윤정두 수식 30가지로 만든 종목 검색기 신청하시고 증권사 본사에서 다운받아야죠. 현대 오토해봅니다. 25만 원, 53만 원 갔어. 상한가 찍고 더블 이상 올라왔어요. 시가총액 6조에서 14조. 휴림로봇 300% 이상. 또 현대 오토해보 상한가의 흐름. 또 하나시스템 1월 9일 상한가, 2월 3일 상한가. 하나솔루션 2월 4일 상한가.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이 수익을. 저는요. 항상 이 시간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20시에 온라인 교육 진행해드려요. 당장 수요일에 상한가 더블 종목 이렇게 잡으실 분들만 10분 정도 시간 더 드릴 테니까 카메라 켜시고 핸드폰 켜시고 QR 갖다 대십시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